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은 항상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목요일이 수능일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네. 이 수능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한 해가 정말 다가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겠다 정말. 예, 아마 예. 고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물론 걱정이 좀 남기는 했지만 관문이 많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아직 네. 많이 남았네요. 우리는 이렇게 달력이나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네. 주관적인 시간과 각자의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어떤 분기점을 네. 통해서 한 해가 다 갔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1월이 새해라기보다 3월이 새해라는 느낌이 훨씬 크거든요. 3월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1월은 그냥 겨울 방학인 거예요. 그러네. 저는. 네. 그래서 그 한 살이 더 됐다라는 느낌은 3월이 지나면 그게 훨씬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어떤 시간의 패턴들이 개인마다 다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런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두고도 발달 과정과 각각의 발달 과업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네.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들어봤어요. 네. 문자로도 한 번씩 외로워요. 그래서 갱년기도 겹쳐서 이런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병명이 이 무렵이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좀 깊숙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고 그래서 그런가라고 하는 얘기들은 했지만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깊숙하게 얘기는 오늘 저는 처음 접해보는 것 같은데 둥지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벌써 쓸쓸하거든요. 네. 어떤 증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돼서 집을 떠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남아 있는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슬픔 이걸 뜻하겠죠. 슬픔뿐만 아니라 허전함이나 외로움 그리고 상실감과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네. 이런 빈둥지 증후군은 주 양육자의 역할을 맡았던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럼 거의 엄마가 겪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녀의 독립이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심리학 연구에서도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해요. 네.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마지막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등의 자녀들이 모두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나는 물리적인 이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시기에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빈둥지 증후군은 퇴직이나 정리해고, 사별, 갱년기 같은 다른 어려운 생활 사건 그리고 삶의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와 좀 맞물려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들 것 네. 같아요. 젊은 성인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빈둥지 증후군은 종종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잘 발견되지 않는 특성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둥지에서 떠나는 것은 부모
부모의 삶이 완전히 재조정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는 목표의 상실이나 우울을 굉장히 쉽게 경험한다고 해요. 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 양육에만 전념을 했던 전업주부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빈둥지 증후군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네. 빈둥지 증후군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저 잘 몰랐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네. 엄마가 뭐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 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자주 안 와서 되게 제가 괘씸했다고. 그래서 운 적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하셨어요. 맞아요. 예. 엄마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성실히 엄마를 뵈야 된다 생각해서 네. 집에 자주 가면 네.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어. 안 바쁘냐 데이트나 해라 해라. 예, 이러시고 또 그래서 그럼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전화해서 왜 안 오냐 김치 안 갖고 가냐 엄마 안 보고 싶냐 이러셔서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맥락을 그래서 잘 살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중 언어 주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중 언어 주지 말라고. 나는 고지고대로 할 거라고. 아니면 너무 엇갈리기 쉬우니까. 맞아요. 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네. 맞춰드려야 하는 네. 건지 예, 잘 그래.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좀 알 것 같고 이중언 하지 마세요 하지만 참 아이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딱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이런 증상을 겪으실 거라고 자식들은 잘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50대 후반의 여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시기의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고 또 배우자가 은퇴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폐경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이 빈둥지 증후군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50대 중후반의 중년기는 자녀 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의 노부모이고 그리고 네.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진짜 중첩돼 있어요. 네. 네. 인생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 이렇게 심리학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살아갈 날이 훨씬 적게 남았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가 나이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네. 또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나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과 이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기도 하답니다. 네.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 심리적 변화도 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중년기는 당혹감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당혹감. 네, 사회적인 어떤 개인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의 출연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오는 네. 거고요. 그렇다 보니 친숙해진 여러 역할에서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역할로 전환기를 맞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특히 물러나야만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서는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새로운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약화돼 버리고 이에 따른 상실감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중년기는 중년기 특성에 따른 어떤 딜레마와 고통, 기쁨, 발달 과업 등을 수반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발달 단계라고는 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혼란과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환기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중년기를 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베테랑들이잖아요. 네. 일도 일만큼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고요. 윤택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요. 이 시기에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가족 구조가 좀 바뀌죠. 재조직화되고요. 이런 중년기로 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기대감의 차이로 인한 허탈감이 크고 심리적인 분리감 등 이런 경험들의 마음에서 정서적인 혼란과 분열이 수반되는 위기감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남은 삶은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쭉 그냥 살면 되겠구나 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시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그리고, 달라졌잖아요. 수명은 되게 길어졌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삶을 뭐 하면서 뭘로 먹고 살지 네. 이런 고민들을 다 누구나 하게 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건 네. 제가 볼 땐 좀 극소수이고요. 나머지 분들 대부분은 그냥 그 절망감과 혹은 그 위기감을 겪는 그 시기를 꽤 많이 오랫동안 겪고 계시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 재조직이라는 데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부모님 세대의 중년기가 또 다른 중년을 맞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더욱더 당혹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자, 퀴즈.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요.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겨드랑이 2번 슬하 아주 진지하신 분이라 생각하다가 가끔 퀴즈에 이 보기를 보면 선생님 참 재밌으시구나 생각드는데 네, 보기가 참 재밌고 쉽네요. 무릎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1번 겨드랑이, 2번 슬하.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요럴 때 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의 자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말 맞아요. 하는데 네. 겨드랑이일까요? 슬하일까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when I'm with you, it all feels different. When I'm with you, it all makes sense. And I know you to feel no different. There's a magic to how we live it. There's a magic to what this is. It's like a dream, man. We both day tripping. All I know is if you walk away, there'll be something. There'll be things you can't replace. All I know is if you walk away, there'll be something. Baby, that's okay. I can see you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I can see you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네,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루는 이것은
보기가 1번 겨드랑이, 2번 슬하였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부모의 슬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2번 슬하입니다. 슬하. 근데 이걸 딱 떼놓고 보니까 이발 되게 예쁘다. 그렇습니까? 네, 슬하 이렇게 네. 하니까. 겨드랑이랑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겨드랑이가 보기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요즘 애들은 슬하라는 말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죠? 무릎 슬이니까 잘 한자어니까 잘 네.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슬하의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많이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무릎의 아래라는 뜻이고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라는 뜻입니다. 테두리 안 슬하 기억해 두세요. 자, 저희는 그러면 4부로 갈게요. I want a library full of our stories, a ship to keep our memories afloat. 네, 마음 라디오 토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몸도 노화가 되고 있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빈둥지 증후군. 이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 특히 취약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변화를 새로운 도전이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이 스트레스가 큰 사건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이 빈둥지 증후군을 좀 취약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좀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울수록 빈둥지 증후군이 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네. 뭔가 자식들한테 더 의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심적으로도. 마음을 네. 두고 있던 어떤 대상이 떠난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보다는 육아에만 전념했던 경우에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이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아닌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더 깊은 슬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독립 그리고 책임감 이거를 다 그래 믿을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어려워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다스리기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여러 변화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와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오랫동안 자녀들과 공유해왔던 집에서 다시 시작되는 부부 생활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이루어지던 어떤 일상적인 활동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네. 경험하게 되는 공허감이나 자녀의 독립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건으로만 여기는 어떤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이해나 공감이 결여되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내가 느끼는 이 지금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나 힘듦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아이의 독립이 당연한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외로워지겠죠. 네. 본인 스스로는 되게 힘든데 네. 또 주변에서는 좋겠다 이제 둘만 남네 다 어. 끝났네라고 말하면 그게 그런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이 꼬인 것처럼 네. 좀 아프게 들린대요. 나는 그게 좋지 않은데 아는데. 힘든데 왜 사람들은 그걸 좋을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라고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증상이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빈둥지 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은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우울증. 예, 삶의 의미나 목적 상실을 했다는 느낌을 경험하거나 또 거부당하는 감정도 느끼고요. 걱정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복지에 대한 불안감 등 크게
그런 마음들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부모는 종종 자녀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켰는지 끝없는 의문을 품는다고 해요. 이 걱정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빠들은 느끼지 않는 건 또 절대 아니래요. 다만 표현을 좀 안 하고 있고 네. 걱정하지 않는 척 하실 뿐 허전함과 쓸쓸함은 아주 크게 느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엄마가 드러내는 어떤 불안감과는 다르게 더 잘 독립하도록 서포트 해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과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네. 해서 저는 이 결과를 보니까 되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죄책감으로 가네요. 또 네. 아빠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엄마와 다른 또 감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독립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너무 빠이빠이만 하지 마라.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모두가 영원히 이 빈둥지 증후군으로 힘들기만 한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래야죠. 이 중년기에 빈둥지 증후군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련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독립을 경험하는 부모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들을 보면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단기간의 슬픔은 어떻게든 경험은 하지만 네. 대부분 결혼 만족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게 돼서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을 떠날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 이별의 경험보다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예상은 힘들지만 막상 경험을 하고 나면 오히려 또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의 패턴을 잘 찾아가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자녀의 존재가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와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녀가 좀 방해라기보다 자녀 문제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는 워낙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아이가 좀 아프기만 해도 부부싸움을 한다고 네. 하죠. 예, 그래서 자녀는 종종 부모에게 시간 제약을 하게 되고 또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의 어떤 부담을 주잖아요. 네.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크고요. 이 평균적으로 부부는 자녀를 낳은 뒤에 부부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로 감소해버린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예, 따라서 자녀 독립 이후에 부부가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루에 많은 비중을 자녀가 차지하지 않게 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 이런 농담들도 하곤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런 위기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럼요. 이 빈둥지 증후군은 외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자녀만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던 사람들, 그 부모들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많은 여성들은 이제 부모라는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아내와 어머니로만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시기가 자녀 독립과 함께 찾아오는 중년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다수 중년의 여성은요, 자녀가 성장해서 행복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한 50대 초중반을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명명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가에 많은 것들이 달렸고 네. 또 곁에서 응원하거나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한 자녀들도 또 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너무 좋아만 하지 마라. 저는 일단 그 조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길러주신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독립의 의미가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양육을 해주신 어른의 덕분임을 잊지 마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독립을 한 이 자녀들도요.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럴수록 자주 연락드리고 잘 지낸다는 인식을 심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건 영원히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의 존재가 없는 자녀는 없으니까요. 네. 그 살아계시는 살아계시지 않듯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는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히 못하는 게 독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해보는데요. 의미에서. 예.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의 부모는 아닐 수 있어도 누군가의 자녀인 건 맞잖아요. 네. 예, 덕분에 잘 살 수 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독립하는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걸 잊지 마셨으면 네. 해요. 독립한 자녀는 엄마가 아빠가 잘 독립할 수 있게 함께 응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마지막 또 우리 또 채워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잘 아실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를 오늘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었는데. 네, 그죠? 저는 이게 화제이면 봐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아 그래요? 전 보진 않았네요. 네. 화제가 된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보다가 끄고 계속 그랬었어요. 아. 예, 연결해서 보고 있기가 아. 좀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그죠? 그래가지고 예, 선뜻 이렇게 탁 맞아요. 예, 예. 접근이 안 됐었는데. 예. 76년의 인생을 함께 살았던 90대 노부부의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보는 내도록 좀 먹먹해서 그쵸. 좀 힘들었었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가 영화 말미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라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고요. 이 다큐멘터리는 거창한 어떤 거대 담론이나 사회 모순을 다룬 그런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관찰자 시점에서 계속 나열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이런 다큐를 보면서 든 생각은 부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임종을 지키는 관계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벌써 먹먹해. 네. 그냥 부부는 함께 살고 뭐 자녀를 갖고 인생을 같이 산다. 그 의미가 크지만 네.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네. 그걸 지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돼주는 그렇죠. 예, 그걸 약속하는 관계가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떠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주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독립이라는 것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자꾸 다루면서 제가 계속 했던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다큐니까요. 안 보신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슬프고 먹먹한 영화를 보기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네. 아 좋다 하면서도 자꾸 멀리하게 되는 이 심리가 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그것도 너무 당하는 장면이 그죠? 되면 네. 넘기거나 안 보거나 합니다. 전공자도 그러군요. 예, 이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상하죠. 우리는 그걸 떠나서 드라마일 뿐이고 네. 영화일 뿐이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고 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의 사람들은 주인공의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커지면 네.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꾸만 끄거나 회피하거나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야, 근데 선생님
보다가 넘기세요? 저는 그래서 알죠. 저 시작을 못 하는데 보다 넘기세요. 저는 보다가 못 보겠다. 특히 주인공이 왜 무언가를 잘못한 네. 것으로 누명을 쓰는 어떤 어.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네. 그냥 본방을 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넘기지를 못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넘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재미없는데 하면서도 꼭 그걸 거치고 난 다음을 보고서 다시 또 잘 넘겼었구나 이러고 다시 넘겨요, 맞아요. 야 그런 사람 또 있군요. 그런 심리가 있고요. 네. 그런 마음의 원리도 있으니까 아. 나만 이상한 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좋겠어요.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건 없나요? 그건 조금씩 경험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해요. 네. 그걸 늘 회피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피를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일 뿐이고 연출된 장면일 뿐이다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좀 네. 중요하다고요. 아 그럼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 좀 비슷하시구나. 위로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 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찾아올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끝곡은 캐샤와 맥클레모가 함께했죠. Good Old Days 들으면서 저 물러갑니다. 내일 봐요. I wish somebody would have told me, babe, someday these will be the good old days. All the love you forget, and all these reckless nights you regret. Someday soon your whole life's gonna change. You'll miss the magic of these good old days. I was thinking about the band. I was thinking about the fans. We were underground, loading merch in that 12-passenger van in a small club in Minnesota, and the snow outside of First Ave. I just wanted my name and a star. Now look at where we at, still growing up.